일부 60세 이후 좋은 숙면과 장수를 위한 3 아래 4위 규칙 기억하기. 독자 여러분, 옛 어른들은 먹고 잘 자면 신선처럼 살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 돈만 쓰고 걱정만 늘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자는 일은 언제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60세 이후는 장수와 건강,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질병에 더 취약해지고 걱정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수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3알의 4위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숙면을 돕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장수하는 사람들의 침대 아래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대 아래 3가지 규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기 전에 어떤 활동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쉽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해야 할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걱정되어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깊은 숙면을 도와주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에는 땀을 흘리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심장마비, 협심증, 뇌혈전과 같은 갑작스러운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불안감과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수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면, 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깊은 잠을 유도하고 기분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체온을 높여 땀을 흘리게 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몸을 해독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으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 과정이 원활해지고 내부 장기들이 깨끗해집니다. 이 습관은 또한 통증과 위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이 방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셔 목을 촉촉하게 하고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를 빗으세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를 빗으면 뇌졸중 예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양질의 숙면을 원한다면 편안한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머리를 빗는 것도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촘촘하게 배열된 빗살이 있는 빗을 사용하면 쉽게 빗을 수 있습니다. 사실 머리를 빗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빗살이 두피를 자극하면 머리로의 혈류가 증가하여 두피의 표면 긴장이 완화되고 마치 누군가가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잠자기 전에 머리를 빗는 습관은 또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노화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둔화되고 뇌의 기능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머리를 빗는 방법은 뇌의 신경세포 흥분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머리는 인체의 중요한 부위로 많은 경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의 자극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경혈을 자극하여 혈관 막힘을 방지하고 머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정신 피로를 완화시키고 혈액과 기운을 보충하여 뇌 건강에 도움을 주며 숙면을 보장해 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기 전에 머리를 빗는 것은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두피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빗질을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빠지는 머리카락은 영양이 부족한 머리카락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두피에 약간의 헤어 오일을 바르고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이 좋습니다. 빗의 촘촘한 이가 두피의 모낭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모낭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잼로 15회 정도 빗질하면 두피에 좋은 마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머리를 빗는 것이 두피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심박수, 혈압 등 신체의 기본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피를 자극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빗을 사용할 때는 부드럽게 빗어야 하며 불빗이나 나무빗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빗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손가락 10개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해도 효과적입니다. 3. 횡격막 호흡 연습하기. 횡격막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호흡 방식입니다. 횡격막을 사용하여 공기의 교활량을 늘림으로써 혈액 속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횡격막은 폐 아래에 위치한 동 모양의 근육으로 이 호흡법을 연습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 복벽이 바깥으로 팽창하고 내쉴 때는 수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호흡에서는 가슴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제한적이고 공기가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호흡을 하더라도 실제로 흡수되는 산소의 양은 적어져 산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숨이 쉽게 가빠지며 불안해질수록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습관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고 얕은 호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횡격막 호흡을 통해 호흡 속도와 호흡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벽이 팽창하여 신선한 산소가 폐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복벽이 수축하고 횡격막이 올라가 거의 모든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배출됩니다. 횡격막 호흡은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꾸준히 장기간 연습하면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긴장을 풀어주며 횡격막 호흡 운동을 수행한 직후부터 바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호흡법을 연습할 때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 호흡은 장기적으로 활성산소에 해로운 영향을 줄여주어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법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박수를 안정화하며 소화 건강을 지원하여 더 활기찬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횡격막 호흡은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호흡 운동은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횡격막 호흡을 연습하면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당 반응을 낮춥니다. 잘 알려진 대로 횡격막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소화기관의 조화로운 기능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침분비가 증가하고 위장의 운동이 활발해지며 장의 연동 운동이 증가하여 음식 흡수와 식욕이 개선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아래에서 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침대 위에서 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 전에 공중 자전거 운동을 하세요. 공중 자전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암세포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양한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이 낮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 방식으로 인해 비만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중 자전거 운동은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복근이 더욱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자전거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단을 병행하면 1년 동안 최대 24파운드, 작 11끼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 자전거 운동은 특히 다리 근육을 더 탄탄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당뇨병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자전거 운동을 하면 당뇨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공중자전거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장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연습하면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액이 빠르게 순환되면서 심장 기능이 향상됩니다. 동시에 심박수의 증가는 장 근육의 수축을 자극하여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복부 팽만감을 줄여줍니다.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관절에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대체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중자전거 운동은 손과 발의 협응 동작이 필요한 운동으로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전신 운동은 관절을 이완시키고 관절 관련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전거 운동은 또한 신체 균형을 향상시키고 근육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배를 문지르기.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배를 문지르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마사지 요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올바른 배 마사지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 깊고 편안한 잠을 지원합니다. 배를 문지르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 배를 문지르는 것이 몸을 이완시키는 부드러운 치료법으로 특히 변비, 복부 팽만감, 소화장애와 같은 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단 5-10분 정도만 배를 문질러도 기본적인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복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며 변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부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은 변비가 완화되고 배변 횟수가 증가하며 소화가 더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복부 마사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를 마사지할 때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지압을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요 지압점으로는 배꼽 아래 두 손가락 너비에 위치한 단전, 12육과와 배꼽과 갈비뼈 사이 상복부 중심에 위치한 중환, 12바세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 복부 마사지는 소화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회 15분씩 복부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은 소화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복부 마사지는 위액 감소와 복부 둘레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잠자기 전 복부 마사지는 위험이 적은 건강 개선 요법 중 하나로 특정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마사지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주의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아리를 두드리기. 잠자기 전에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면 다리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의학 관점에서 발에는 다양한 내부 장기와 연결된 많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은 특히 추운 날씨에 가장 소홀히 관리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내부 장기들도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 소화 기능,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되며 장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종아리를 부드럽게 두드리면 근육이 이완되고 따뜻해지며 다리 경련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종아리를 들어 올린 후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 무릎에서 발목까지 종아리를 부드럽게 두드리세요. 각 종아리를 몇 분씩 두드려 따뜻해질 때까지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줄어들며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4. 등을 두드리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을 두드리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손으로 등을 힘차게 두드리거나 문지르면 등 부위의 조직과 경혈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피로를 완화하며 감정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약 5분 동안 등을 두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100세 의사에게 배우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의 7가지 열쇠. 여러분은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7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99세의 영양학 교수 존 샤펜버그 박사는 우리에게 노화와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젊은 의대생에서부터 공중보건과 영양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로 성장해온 그의 여정은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그가 공유하는 가장 가치 있는 7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생활 습관이 최고의 약입니다. 샤펜버그 박사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 있어 생활 습관이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과체중, 고기와 설탕의 과다 섭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 단 7가지 위험 요소만 피하면 심장병 위험을 80%, 당뇨병 위험을 88%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 약을 복용하는 대신 단순히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식물성 식단이 핵심입니다.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아온 샤펜버그 박사는 식물성 식단의 장점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그는 육류와 가공식품을 줄이거나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채식주의자들은 심장병, 암, 기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로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에 중점을 둔 식습관입니다. 이러한 식단이 장수와 건강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간식을 제한하세요. 샤펜버그 박사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끊임없는 간식을 피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는 직접 하루에 2끼 식사만 하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화가 더 잘 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박사는 다양한 천연식품과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의 유혹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사 사이에 몸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샤펜버그 박사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2마일, 약 3.2km만 걸어도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의 위험을 낮추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빠른 걷기, 가벼운 정원 가꾸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일상에 추가하는 것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가공식품과 육류를 피하세요. 샤펜버그 박사는 가공식품과 적색육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가공육과 지방이 많은 식단이 암, 당뇨병, 심장병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육류에 포함된 햄철이 대장암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대신 그는 가공된 성분의 해로운 영향 없이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단을 권장합니다. 6. 영양을 통한 예방 건강에 집중하기. 샤펜버그 박사가 현대 의학에 대해 가장 비판하는 점 중 하나는 의사들이 환자의 식단과 생활 방식을 개선하기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영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양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통곡물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습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사세요. 샤펜버그 박사는 개인적인 비극과 건강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돕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날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기대하며 일어납니다.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타인에게 집중함으로써 그는 삶의 만족감과 목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삶의 목적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장수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샤펜버그 박사의 지혜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 나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태도로 가득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길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처방전이 아닌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샤펜버그 박사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나아가며 기억하세요. 최상의 삶을 살기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3부. 70세 이후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습관. 나이가 들면서 몸의 활동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많은 노인들은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습관들이 뜻밖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는 5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이 원칙들은 활력을 유지하고 질병을 피하며 더 길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함께 알아보시죠. 1.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신체와 정신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장수에 좋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는 전류기의 시간대로 나뉘며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해시, 대지의 시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자시, 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시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대이며 이 시간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빨리 휴식하며 몸을 잠재워야 합니다. 2. 좋은 성품과 긍정적인 태도 기르기. 노년에 접어들면 좋은 성품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극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는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쁘든 슬프든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부정적인 기분을 오래 유지하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될 때는 질병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성품을 잘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면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3. 소화 건강을 돌보세요. 노년기에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지하며 장수에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소화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적당한 양을 섭취하고 패스트푸드를 줄이며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짠 음식을 줄이세요. 포장식품, 내장육, 고칼로리 간식, 곰팡이가 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채소, 닭고기, 생선, 계란 등을 포함하세요. 또한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고 80%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노년층은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너무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한 뼈와 관절 유지하기.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흔한 질환이 됩니다. 과거에 튼튼했던 팔다리와 관절이 이제는 쉽게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때로는 작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재채기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어떻게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체내 칼슘 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햇빛을 통해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여 칼슘 흡수를 돕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올바른 건강 지식을 익히고 건강에 적절히 투자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 의사처럼 능숙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에 올바르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끼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과감히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정기 건강검진과 고위험 질환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질병의 초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에 개입하여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는 인생의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건강, 에너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5가지 필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신체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마음가짐을 기르고 소화 건강을 돌보고 뼈와 관절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간이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은 노년의 삶을 변화시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투자하며 활력과 평화,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행동하세요. 이 습관들을 일상에 통합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움과 강인함, 기쁨이 가득한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이 시기를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